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2월 2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금요일 흐름은 저도 이제 뭐 이 시장에 있었던 이력이 짧지 않은데 벌써 이제 손가락으로 몇 개를 접으니까 손가락 하나에 1 년이 아닙니다. 10년 이상을 접는데 어찌 되었거나 금요일 흐름도 또 굉장히 간만에 큰 변동성을 좀 보는 그런 하루였다. 특히나 이제 에브리싱 랠리라는 말이 굉장히 좀 유행했었죠. 왜냐면 통상적으로 시장에서 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간에는 어떤 나름의 균형을 이루면서 이제 뭐 어떤 국제적 리스크가 발생했다 그러면 안전 자산이 올라가고, 뭐 대표적으로 뭐 금, 엔화, 달러 이런 것들을 뭐 미국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좋을 때는 위험 자산인 뭐 주식 뭐 이런 쪽이 올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상 둘이 균형을 잡는데, 지금의 시장들은 그게 아니라 에브리싱 랠리라고 해 가지고 다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 종종 이제 어떤 언론들에서 헤드라인으로 뭐 위험 자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말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다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유동성으로 인해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흐름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은 같은 경우에도 몇 번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불과 1 년도 안 되는 사이에 4배 이상 오르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흐름이었다. 특히나 100 불라인 넘어가면서 '야, 이거는 뭐 해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고, 근데 더 어떻게 보면 황당하다라기보다는 당황스러웠던 것들은, 최근에 제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움직임을 이야기 드리면서 은 선물이 그러니까 은 레버리지보다는 그 지금 코덱스 그냥 들어가시니까 그게 이제 매수 상위에 올라 있는 거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나 코스닥은 물론 이제 그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뭐 보고 있으니까 지수는 막 올라가는데 종목 보면 살 수 있는, 감히 살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뭐 ETF를 들어간다? 충분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로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당연히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은을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만 5천억 넘게 매수를 한 거 보고서, 야, 이거를 단순히 시세만 보고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짧게 1 년이라도 차트를 봤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흐름인데, 과연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를 들어간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가 목표인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구간에서는 어디가 목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것인데, 과연 이제 어떤 의미로 들어갔는지, 그렇게 들어가다 보니 당연히 후폭풍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세상에 어떤 시세도 한쪽 방향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눌림이나 흔들림이 오게 되는데, 그런 흐름이 왔고, 제가 이제 뭐 기억하는 흐름은 아니고, 제가 통계로 봤을 때는 아마 15년 만에 은이 저렇게 흔들렸었던, 아마 30% 정도 내렸었던 적은 2011 년인가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되었거나 근래 본 변동성에는 최고의 변동성이었다라는 거. 저 정도 내리면 예를 들어서 선물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100% 200% 역방향 쪼끔만 잘못 잡으면 마진콜 당하는, 그냥 마진콜만 당하면 좋은데 물타기 하다가 죽는 그런 흐름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오는 그 정도의 변동성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골드나 구리 같은 원자재 전반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실 이런 흐름이 나올 때 제가 늘 고점에서 나오는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죠. 에브리싱 랠리처럼 에브리싱 세일링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주식 시장은 버텼다라는 거. 그 버틴 원인은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풀뿌리 같은 ETF 매수세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이 어느 정도 매도쳐도 견디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쟤네도 최근에, 예전에는 이 위클리 만기나 먼슬리 만기나 이럴 때마다 상승하는 흐름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 못하는 게 개인들이 콜 거래량이 엄청 많아요. 즉 뭐냐면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이 최근에 한 4 개월 정도 갇혀 있다 보니까 종목을 매수해 가지고는 수익률이 눈에 잘 보이지 않고 하니까 자꾸 레버리지를 손대는 거죠. 근데 그 레버리지를 계속 뻥튀고 뻥튀기면 예 당연히 콜옵션이 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콜옵션이 지지난주였나? 그때는 역사상 두 번째 거래량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딱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개파랗게 하락이 나왔다가 V자 반등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마무시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 최근에는 어찌 보면 박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차기사 3.0 분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매수를 손댈 수가 없다라는 거. 언제 저런 후폭풍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는 물리면 안 돼도 매도는 물려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어찌 되었거나 그런 구조들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런 구조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위험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조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뭐다? 계속 박스다. 박스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개중에 이제 뭐 최근에 메타처럼 저렇게 내려왔다가 반등하는, 그리고 다음 타자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뭐 차트로 일일이 다 이야기는 못 드리지만 갭 자리를 또다시 내려와 가지고 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흐름들 정도 좀 활용하는 그런 어떤 좀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나름의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어찌 됐거나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강했긴 했지만 저는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추격하는 것은 못 먹어도 좀 말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것보다는 이야기 드리죠. 지난주에 순매수가 1 위가 코스피 ETF, 2 위가 삼성전자, 아마 3 위가 코스닥 ETF고 그다음에 4 위가 뭐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갔었던 것 같은데, 어찌 되었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구간 너무나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거 없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얼마나 먹을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밀렸을 경우 얼마나 견디고 얼마나 손절을 할 것인가를 반드시 계산하고 들어가시라. 지금은 그런 것들이 잘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접근하기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의 진입이 잘못되었다라든가 안 된다라든가 막 폭락하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을 것이며, 결국은 이런 구간에서의 개인들의 못 견딘 매수는 우리 증시 역사상 뻔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는 다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말 그대로 역사상 계속 반복됐던 일이 이번에는 다를 가능성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흐름을 보게 되면 그쵸? 목요일날 하락했다가 V자 반등 만들고 금요일날 하락하는, 전체적으로 최근에 위클리 만기를 잘 살려주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고 있고, 그러한 원인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코를 계속 건드는 그런 흐름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덤으로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잘 버틴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은 같은 경우에도 지금 35% 빠졌다가 27%대에서 마무리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락들, 그러니까 조금만 차트를 조금 돌려봐도 지난 4월에 30불이었던 게 지금 그쵸? 120불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만약에 지난주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무서워라 해가지고 빠져나오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다? 이런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물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기서 다시 반등이 나와서 고점을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끝으로 반등했다가 다시 하향 안정화를 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다?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계획한 대로 들어갔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저희 차기사 3.0 분들한테도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위험한 상품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늘 정물량을 지켜라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주식으로 치면 비중을 지켜라라는 이야기인 건데, 대부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내가 생각했었던 비중을 오버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저는 반드시 적어도 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 없이, 저렇게 밀리면 자르면 자르고 견디면 견뎠지 불필요하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오버 비중을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얘뿐만 아니라 그렇죠? 뭐 구리도 시세냈다가 밀려내리고, 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은에 비해서 변동성이 낮은 것뿐이지 원자재들이 저렇게 움직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에서 비트코인이 아마 8만 불을 깼다라 그러면 주식시장도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이 저기 자리를 지켜내고 반등을 하고 꼬리를 달면서 같이 이겨내고 지지를 받았다. 그 정도로만 그냥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그쵸,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있는데 밑골이 달리고 윗골이 달렸다라는 이유로 개인 투자분들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도 아니지만 한 2%는 밀려야 최소한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상당히 급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뭐 올라가고 뭐하고 뭐 3천을 간다 뭐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미 이야기 드렸다시피 코스피에 지금 코스닥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섹터와 종목들이 이미 탄탄하게 수익을 내고 있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수익을 제대로 낼지 안 낼지 알 수 없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오를 수 있지만 기대감으로 오른 종목들은 반드시 뭘 동반하게 되어 있다? 폭락을 동반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클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들은 그 사이클의 폭이 적다, 크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만 보더라도 그쵸? 1위가 코스닥이었네요. 코스닥 ETF, 그 다음에 삼성전자, 코스닥 레버러지, 그 다음에 현대차, 하이닉스에서 은선물, 그쵸? 은선물을 5,700억 들어갔다라는 거는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의 저런 매수세가 선물을 추가적으로 들어 올렸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얘 자체가 매수를 해서 무조건 올라간 게 아니라 이 매수세가 또 손절을 부르고 뭐 하면서 또 마진콜이 더 올리고 이런 슈팅들을 만들어냈겠죠. 그렇다라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얘가 순위에서 빠질까? 아닙니다. 얘가 여전히 순위 상위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 조금만 밀려도 손실 보기 싫어서 물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제 방송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매수할 거리가 없다. 근데 뭔가 하고 싶다 그러면 정말 저희 회비 소정이거든요. 오셔가지고 적어도 지금 올해 뭘 하고 있는지 정도 힌트를 얻어 가시면 그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은 급한 마음 지우시고 차분하게 가시면 분명히 길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